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분주함이 조금씩 잠들고 이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 밤, 매일 밤 트로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힐링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힘든 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그저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하루를 잘 보내신 여러분께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름은 가수라는 한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불을 조금 낮추시고 라디오 소리를 살짝 키워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만날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분입니다. 1960년대 소녀들은 그를 보기 위해 공연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부대라는 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그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이 두 이름은 한 시대를 양분했고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는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2025년 올해 80을 맞이한 그는 여전히 무대에 서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굵고 깊으며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세월을 비웃습니다. 오빠 아직 살아있다. 이것은 그가 2020년에 발표한 신곡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왔으며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남자.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좌절 속에서도 노래를 놓지 않았으며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오빠로 남아있는 사람. 오늘 밤 우리는 그 이름 남진과 함께합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남진이라는 거대하고 따뜻한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매일 밤 트로트,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남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잘생긴 가수를 떠올리실 거고, 어떤 분은 오빠 부대를 생각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무대 위의 남진이 아니라 그 무대에 서기까지의 남진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9월 27일 전라남도 목포. 남진, 본명 김남진이 태어난 날입니다. 목포는 예부터 노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다가 있고 항구가 있고 사람들의 애환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곳. 남진의 목소리에는 어쩌면 그 바다의 습도와 목포 사람들의 구수한 정이 그대로 스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진의 집안은 당시 목포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원삼, 할머니 영양천 씨, 그리고 아버지 김문옥은 목포일보의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여러분, 1945년생이라면 전쟁 직후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전쟁 직후 자가용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전체에 승용차가 2대 있었는데 하나는 전라남도지사의 관용차, 하나는 남진 아버지의 차였다고 합니다. 남진은 후에 회상합니다.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던 시절에 저는 일본산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메구로 제작소의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메구로 제작소는 1964년 가와사키 중공업에 합병되었으니 당시로서는 최고급 수입 오토바이였던 섬이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진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진은 무대에 유난히 끌렸습니다. 학교 행사만 있으면 늘 앞에 나서던 아이였고 연극이나 음악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목포북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복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치며 남진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진은 팝송을 좋아했습니다. 닐 세다카닐 SEDAKA, 폴 앵카폴 ANKA,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당시 한국에서 팝송은 매우 생소한 장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로트나 민요를 들었고 팝송은 극히 일부 상류층이나 미군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남진은 목포에서, 그것도 고등학생 때부터 팝송을 즐겨 불렀습니다. 목포 고등학교 시절 남진은 레스토랑에서 팝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밴드마스터였고 남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가수 해볼 생각 없나? 남진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의 꿈은 가수가 아니라 배우였습니다. 그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스크린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그게 남진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진은 한양대학교 물리과대학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합니다. 목포를 떠나 서울로 상경한 것입니다. 아버지 김문옥은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의 아들,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연예계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남진은 레스토랑의 밴드마스터로부터 소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작곡가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당시 최고 인기 가수 남일애의 곡을 만들었던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한동훈은 남진에게 제안합니다. 내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연습생 생활을 해볼래? 남진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남진이 음악학원에 등록한 이유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남진은 나중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순전히 학원에 있던 여학생이 예뻐서 등록했어요. 연습생 겸 연애 생활을 시작한 남진은 몇 개월 후인 1965년 드디어 첫 음반을 레코딩하게 됩니다. 1965년 데뷔곡 서울 플레이보이. 한동훈이 작곡한 이 곡은 스탠다드 팝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곡이었습니다. 남진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가수가 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울 플레이보이는 철저하게 폭망했습니다. 방송에도 거의 타지 못했고 음반도 팔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남진이라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실망한 남진은 낙향합니다. 서울을 떠나 다시 고향 목포로 내려간 것입니다. 목포에서 남진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꿈은 무너졌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곡가 한동훈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남진아, 다시 한번 해보자.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전속가수 제안이 왔어. 남진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1967년 두 번째 음반 연애 영번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송에도 제법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된다. 남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가에서 금지곡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노래 제목이 퇴폐적이다. 연애 영번지라는 제목이 당시 정부의 기준으로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지곡이 되면서 방송 출연도 중단되었고 음반 판매도 금지되었습니다. 연속된 실패. 남진은 다시 낙향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목포에서 남진은 또다시 술에 기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 장기순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남진아, 내가 부른 노래 중에 이 노래는 어떠냐? 어머니가 가리킨 노래는 바로 울려고 내가 왔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남진이 처음부터 부르기 싫어했던 곡이었습니다. 당시 남진은 팝송과 로클로를 좋아했고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앨범을 녹음할 때도 작곡가 김영광이 이 노래를 남진에게 부르라고 했지만 남진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트로트는 안 부릅니다. 김영광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부르기로 하고 앨범 맨 끝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당일 김영광이 사정이 생겨 오지 못했습니다. 곡수는 채워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남진이 내키지 않지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앨범 맨 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 맨 끝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다방에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담은 트로트였습니다. 구성진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가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이 노래로 다시 도전한 남진은 마침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1967년 울려고 내가 왔나는 데이트를 칩니다. 남진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낙향을 두 번이나 했지만 남진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한 번에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진처럼 한 번 더 일어서면 그때 비로소 인생이 바뀝니다. 남진의 인생에서 울려고 내가 왔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남자의 첫 번째 승리였고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무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의 성공으로 이름을 알린 남진은 이듬해인 1966년 본격적인 스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66년 가슴 아프게.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의 이 노래는 남진을 단숨에 최고의 인기 가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가슴 아프게 왜 그렇게 나를 보는가. 이 노래의 히트로 남진은 그의 MBC 신인 가수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남진은 그냥 인기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굵고 낮은 저음,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 남진이 무대에 서면 소녀들은 울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고 공연장 앞에는 그를 보기 위한 팬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빠 부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빠 부대. 지금으로 치면 팬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960년대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현상이었습니다. 여성 팬들이 남자 가수를 오빠라고 부르며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모습. 이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남진은 그 오빠 부대의 원조였습니다. 1967년 마음이 고와야지. 이 노래는 남진의 음악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트로트가 아닌 로커빌리 스타일의 로큰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고와야 이쁘지. 경쾌한 리듬과 남진 특유의 굵은 목소리가 어우러진 이 노래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진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의식한 무대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엘비스처럼 마이크를 잡고 엘비스처럼 허리를 흔들고 엘비스처럼 관객을 바라보는 눈빛. 남진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깊게 벤치마킹했고 그것은 그의 무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남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쇼였습니다. 1967년 너와 나, 1968년 미워도 다시 한번 히트곡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남진은 이제 트로트와 로클로를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였지만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도시적이었고 세련되었으며 젊은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이 시기 언론은 남진과 나훈아를 라이벌로 묻기 시작합니다. 남진 vs 나훈아.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남진은 도시의 세련된 느낌, 나훈아는 시골의 정서. 남진은 수려한 외모, 나훈아는 투박한 외모. 남진은 목포의 부유한 집안, 나훈아는 부산의 평범한 집안. 사실 이 비교는 많은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나훈아도 꽤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무역선 선원으로 1950년대에 집에 축음기가 있을 정도, 외모 역시 투박하다기보다는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두 사람을 대놓고 비교하는 칼럼을 시리즈로 실으면서 두 가수 팬덤 간의 견제와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당시 팬들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남진 오빠, vs 나훈아 오빠, 심지어 지역 감정까지 섞여 들어갔습니다. 호남은 남진, 영남은 나훈아, 목포 출신 남진, 부산 출신 나훈아.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1970년대 내내 라이벌로 비교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진 본인은 이런 라이벌 구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유재석이 MBC 토크쇼 놀러와에서 남진에게 나훈아 이야기를 꺼냈다가 면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남진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워딩은 방송용 치고는 강한 것이어서 유재석도 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진은 말합니다.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가수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출신도, 노래 스타일도, 철학도 달랐습니다. 나훈아가 고향과 땅의 정서를 노래했다면 남진은 도시의 사랑과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나훈아가 신비주의를 견지하며 방송 출연을 극도로 제한했다면 남진은 가수는 대중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지향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돌 가요계에 비유하자면 코어 팬덤형 아이돌 나훈아과 대중형 아이돌 남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남진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영화 배우로도 대활약했습니다. 원래 배우를 꿈꿨던 남진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답게 연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남진은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큰 인기 덕분에 영화 제작자들은 남진을 캐스팅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배우로서의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인기만으로도 영화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님과 함께 1972, 어머님 생전에 1973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 생전에는 나훈아와 함께 출연한 영화로 당시 라이벌로 불리던 두 사람이 한 화면에 나란히 서는 진귀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빨리 찍었기 때문에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그래서 남진이 출연한 작품들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는 남진이 가수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2014년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출연했을 때 남진이 영화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남진은 이미 전성기 시절에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서 가수 겸 배우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남진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히트곡은 계속 나왔고 공연장은 매번 10,000원이었으며 영화에도 출연하고 방송에도 자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68년 남진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해병대 입대. 인기가 절정일 때였습니다. 누군가는 말렸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군대에 가? 하지만 남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남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968년 남진은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인기가 절정일 때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고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남진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조금만 더 활동하다가 가면 안 되나? 하지만 남진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진이 입대한 해병대는 당시 가장 강인한 부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병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병대의 자부심과 명예는 대단했습니다. 남진은 해병대 제2여단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병 204기였죠.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 여러분, 1960년대 후반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남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진은 베트남 파월 해병 2여단 청룡부대로 배속되었습니다. 사실 남진의 베트남 파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병대는 유명 연예인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연예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이 조건으로 남진을 비롯한 진송남, 박일남 등 10여 명의 연예인들이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들을 해병대 연예대로 편성하고 실제로 복무 중에도 사회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신문사 회장이 자기 딸의 생일 파티에 당시 해병대 일병이던 남진을 포함한 연예병사 5명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남진 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사적인 자리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에 화가 난 신문사 회장은 보복성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연예병사들이 군복무 중에도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악화되었고 해병대는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결국 해병대 고위 간부들은 이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당초 약속을 뒤집고 남진 등 연예병사들을 베트남으로 파병시켜버렸습니다. 후배 가수 박일남은 훗날 TV쇼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병대가 약속한 조건에 따라 활동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문사의 보복 때문에 베트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진은 무릎 학도사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1년 동안 파병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한 후 베트남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대한남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진은 여단장에게 직접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다시 베트남으로 보내주십시오. 결국 남진은 2년간 파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총 3년의 베트남 복무를 마친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의 남진. 여러분, 베트남은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정글 속에서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총성과 포연, 그리고 죽음. 남진은 그곳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진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노래하던 스타 남진은 이제 전쟁터에서 총을 든 병사 김남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날씨는 너무 더워서 군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진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언론에 나온 제 사진은 파병 초기에 촬영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더워서 그렇게 단정하게 입을 수 없었어요. 남진은 베트남에서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베트콩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어느 날은 지뢰밭을 지나가야 했으며, 어느 날은 총탄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남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경험은 남진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팬들의 환호, 인기와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남진은 전쟁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베트남에 있는 동안 남진에게는 하나의 작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파김치. 어머니 장기수는 아들이 베트남에서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며 파김치를 담가 보냈습니다. 김치를 담그자마자 바로 부쳤지만 베트남까지 오는 동안 김치는 다 쉬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진에게 그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남진은 회상합니다. 동료들과 싸워가며 그 김치를 먹었습니다. 잘 때도 끌어안고 아껴 먹었어요. 평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다시 먹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김치는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남진은 그 김치를 먹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서 꼭 돌아가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남진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대 후 남진의 노래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가볍지 않았고 허세가 없었으며 인생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남진의 트로트가 지금 들어도 중후하고 깊은 이유는 바로 이 베트남 경험 때문입니다. 남진과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진이 벤치마킹한 엘비스 프레슬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엘비스는 1950년대 후반 로큰롤 음악이 기성사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몰락 위기에 빠지자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미지 쇄신을 노린 것이죠. 엘비스는 군 복무 후 G.I. 블루즈라는 곡과 동명의 영화를 발표하면서 성실한 미국인 젊은이의 이미지로 거듭났습니다. 남진도 엘비스의 G.I. 블루즈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1973년 하와이 공연 때는 엘비스가 입었던 점프수트를 매니저가 직접 미국까지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매니저를 직접 만나 구해왔습니다. 남진의 행보는 묘하게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행보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 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남진은 한국의 엘비스였고
엘비스는 미국의 남진이었습니다. 2014년 영화 국제시장.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영화에 남진이 등장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출연한 것은 아니고 동방신기의 윤호가 젊은 시절 남진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진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해병대원으로 나옵니다. 주인공 윤덕수왕정민군과 위기에 처했을 때 남진이 나타나 베트콩을 사살하고 그를 구해줍니다. 또 덕수가 베트남 소녀를 구하려다 베트콩이 쏜 총에 맞고 강물에 빠졌을 때도 남진이 구해줍니다. 작중에서 남진은 덕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영화 후반부 현재 장면에서 덕수의 부인이 나훈아 팬이라고 하자 덕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수는 남진이라니까. 이 장면은 당시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 구도를 재현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남진은 목포 출신이고 나훈아는 부산 출신이어서 당시 가수 팬덤에 있어서도 호남은 남진, 영남은 나훈아라는 일종의 지역감정 섞인 팬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작중 주인공 덕수의 주변인들이 모두 나훈아 편을 든 것도 나름의 고증이었습니다. 윤호의 남진 연기는 능숙한 전라도 사투리와 털털하고 정감 있는 캐릭터로 영화에 활력을 더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침 윤호도 남진처럼 광주 출신이라 전라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1969년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도 남진은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도 가수로서의 인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1969년 그가 베트남에 있던 시기에도 TBC에서 최고 남자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가수가 상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남진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남진의 소식을 듣던 팬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남진 오빠는 전쟁터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오빠 부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남진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971년 드디어 제대. 3년간의 군 복무, 그중 2년의 베트남 파병 생활을 마치고 남진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공항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진 오빠, 오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팬들은 울었고 남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진이 돌아온 가요계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가수들이 등장했고 음악 트렌드도 변했으며 무엇보다 남진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작곡가 박춘석이 라이벌 나훈아와 손을 잡고 물레방아 도는데 등의 히트곡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남진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지만 남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진은 작곡가 남국인을 만납니다. 남국인은 남진을 위해 특별한 곡을 만들어줍니다. 그 노래가 바로 남진의 인생을 대표하는 곡, 님과 함께입니다. 1972년 님과 함께.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님과 함께 초가삼간 집을 짓고 사노라면. 이 노래는 남진의 제대 후 첫 히트곡이자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님과 함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는 전쟁에서 돌아온 한 남자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조용한 시골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 베트남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돌아온 남진에게 이 노래는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님과 함께. 남진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베트남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살고 싶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이 노래에는 남진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님과 함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다방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모든 곳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진은 이 노래 하나로 완벽하게 컴백했습니다. 제대 후 4개월 만에 TBC 남자 가수상과 MBC 최고 가수상. 남진은 컴백 4개월 만에 TBC 남자 가수상과 MBC 최고 가수상에 올랐습니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남진은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남진 전쟁터에서 돌아와 다시 정상에 서다. 3년의 공백을 이겨낸 가수 남진.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다. 역시 남진 오빠. 남진은 국내 가수 최초로 서울 시민회관에서 귀국 기념 공연을 열었습니다.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공연장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 오른 남진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관객들은 울었고 남진도 울었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남진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1972년 목화 아가씨, 젊은 초원. 님과 함께의 성공에 이어 남진은 연이어 히트곡을 발표합니다. 목화 아가씨는 경쾌한 멜로디의 노래였고 젊은 초원은 남진 특유의 굵은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남진은 이제 완전히 컴백했습니다. 1973년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변치 마오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영원히 변치 마오. 이 노래는 남진의 대표곡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노래한 이 곡은 특히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기념일에 부르는 노래로도 유명했고 남편이 아내에게 불러주는 노래로도 사랑받았습니다. 이 시기 남진은 초기 3년간 나훈아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1971년, 1972년, 1973년 연속으로 가수상을 탔고 남진의 전성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72년 나훈아 피습 사건. 그런데 이 시기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72년 6월 4일 나훈아가 공연 중 괴한에게 사이다병 파편으로 얼굴을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훈아는 왼쪽 얼굴에 72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고 한동안 입원했습니다. 이때 나훈아 피습 사건의 범인으로 남진이 낙인 찍혔고 루머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남진이 라이벌 나훈아를 해치려고 사람을 고용했다. 이 루머는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남진 팬과 나훈아 팬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남진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라디오스타 622회에서 남진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몇십 년 지나서 안 사실입니다. 그 괴한이 제일 먼저 신성일 선배한테 갔더라. 그 다음으로 저한테 왔어요. 남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침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괴한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괴한이 당신 라이벌을 해치면 돈을 줄 거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남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목포 집에 와서 방화도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화가 탄 게 지금도 성질이 납니다. 결국 그 괴한은 유명 연예인들을 스토킹하고 공격하던 정신질환자였고 남진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머는 남진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범인으로 몰렸고 나훈아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진은 말합니다. 그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1975년 김포가도, 1976년 어머님. 히트곡은 계속 나왔습니다. 남진의 전성기는 1970년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노래로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베트남에서 파김치를 보내주셨던 어머니, 데뷔 전 울려고 내가 왔나를 권유해 주셨던 어머니. 남진에게 어머니는 인생의 은인이었고 이 노래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최고의 전성기. 남진은 이시기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굴곡이 있습니다. 1976년 남진은 가수 윤복희와 결혼하여 화제를 끌었습니다. 두 스타의 결혼은 당시 연예계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9년 이혼. 남진과 윤복희는 1979년 이혼했습니다. 윤복희는 훗날 무릎 학도사에 나와서 이혼 사정을 털어놨는데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남진은 엄청난 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졌지만 요약하자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남진은 윤복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 남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신군부의 탄압. 1979년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진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80년 신군부가 등장했고 남진은 조직적으로 탄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김대중과 친분이 있는 집안 자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남진의 아버지 김문옥은 김대중의 학창 시절에 목포일보에서 사장상을 주었고 그 외에도 김대중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대중은 목포에 내려가면 항상 남진의 부친 집에 묵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신군부는 남진을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고 아예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습니다. 남진은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가 하루아침에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팬들은 당황했고 남진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결국 남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1980년대 초 미국으로. 남진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면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남진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무대도 팬들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평범한 삶. 하지만 남진은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포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을 하며 가수로서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1982년 빈잔.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남진은 간간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1982년 발표한 빈잔은 남진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빈잔에 술을 따르며 그대를 생각하네. 이 노래는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남진이 아직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80년대는 남진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조용필 등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고 트로트보다는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유행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남진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또 다른 사건. 미국에서 돌아온 남진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1989년 남진은 조폭에게 칼로 허벅지를 찔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벅지에는 큰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라 조금만 옆으로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진은 이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1972년 나우나 피습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렸던 남진이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칼에 찔리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후 남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가? 베트남 전쟁도 겪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정치적 탄압도 받고 이제는 칼에 찔리기까지. 하지만 남진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수다. 노래를 해야 한다. 1990년대 다시 한국으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진은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복귀합니다. 신군부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남진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는 이미 트로트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고 댄스 음악과 발라드가 대세였습니다. 트로트는 구시대의 음악, 나이 든 사람들이 듣는 음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은퇴하거나 행사로만 근근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달랐습니다. 1993년 내 영혼의 히로인. 남진은 1993년 내 영혼의 히로인을 발표합니다. 이 노래는 기존의 트로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발라드의 감성과 트로트의 정서가 결합된 곡이었고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히로인. 이 노래는 예상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남진이 아직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1999년 그리고 2000년 둥지. 1990년대 내내 남진은 꾸준히 활동했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남진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둥지의 데이트.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도 제 집이 제일 좋다고 지저귀는데 이 노래는 가족의 소중함, 집의 의미를 담은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고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둥지는 바로 그 시대의 감성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남진은 5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둥지는 단순히 노래의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둥지는 필수곡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둥지를 지켜야 한다. 둥지의 성공으로 남진은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데뷔한 지 35년이 지난 55세의 가수가 다시 정상에 오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진이 그만큼 진심으로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모르리. 둥지의 여세를 몰아 남진은 2002년 모르리를 발표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리. 이 노래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남진의 인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08년 나야 나. 2008년 남진은 특별한 노래를 발표합니다. 바로 나야 나입니다. 나야 나 나야 나 그대 기다리던 사람 나야 나. 이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2017년 프로듀스 100일에서 원어원이 픽미나야 나라는 동명의 곡을 발표하면서 남진의 나야 나가 뒤늦게 재조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18년 나 혼자 산다에서 사이먼 도미닉이 이 노래를 불렀고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김수찬이 이 노래를 불러 제대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남진의 나야 나는 새로운 대표곡 중 하나로 꼽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9년 당신이 좋아 위드 장윤정. 2009년 남진은 후배 가수 장윤정과 듀엣곡 당신이 좋아를 발표했습니다. 64세의 남진과 20대의 장윤정. 세대를 뛰어넘는 이 듀엣은 큰 화제를 모았고 노래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신이 좋아, 당신이 좋아. 이 노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듀엣 가요로 많은 커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남진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시대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2012년 이력서, 2014년 상사와 파트너, 2016년 사치기 위드 윤수연,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2018년 남자다잉, 2020년 오빠 아직 살아있다. 히트곡은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2020년 발표한 오빠 아직 살아있다는 제목부터 강렬했습니다. 75세의 남진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노래 제목이 아니라 남진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현역이다. 나는 아직도 노래한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남진의 노래를 들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베트남 전쟁도, 정치적 탄압도, 칼에 찔리는 사건도, 시대의 변화도 남진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노래했고, 계속 무대에 섰으며, 계속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나는 트로트 가수다. 2011년 9월 12일 추석 특집 프로그램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 남진이 출연했습니다. 남진은 심수봉의 비나리를 불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진의 가창력은 여전히 뛰어났고 무대 장악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방송 활동의 확대. 2000년대 이후 남진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학도사, 놀러와, 라디오스타, 미운 우리 새끼, 나 혼자 산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했습니다. 남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더불어 거침없는 입담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2016년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출연하여 그야말로 레전드 방송을 찍었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더불어 조영남 45년생 동갑, 김은국 59년생 한참, 연하 등 연예계의 거목들을 거침없이 그 새끼라고 부르는 등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들을 만한 꿀잼 썰들이 폭발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남진은 가수 데뷔 55주년을 기념해서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다고 합니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2010년대 후반부터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붐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트롯, 트롯신이 떴다이 마이너스 라스트 찬스, 트롯 전국체전, 보이스킹 등의 프로그램에서 남진은 심사위원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남진은 참가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점수도 상당히 후하게 주는 등 심사위원들 중 독보적으로 관대하고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최고참인 만큼 가장 깐깐하고 꼰대스러울 거라는 편견을 깨는 인물입니다. 2021년 방영된 보이스킹에서는 기존 트로트 업계에서 사도로 불렸던 이 박사에 대해 천재라고 극찬했을 정도입니다. 남진은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선배였습니다. 남진의 철학 마이너스 가수는 대중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 남진과 나훈아는 자주 비교됩니다. 나훈아는 신비주의를 견지하며 스타는 저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남진은 가수는 대중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훈아가 방송 출연을 극도로 제한하고 콘서트만 하는 반면 남진은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합니다. 나훈아 콘서트는 티켓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남진 콘서트는 상대적으로 예매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진의 인기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남진은 대중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팬들이 남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남진 콘서트도 매번 매진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철학은 정반대지만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지향점이 다른 것입니다. 2015년 남진 야시장. 2015년 남진의 고향 목포에 있는 전통시장인 자유시장에 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남진 야시장. 남진의 이름을 딴 야시장입니다. 시장 입구 여러 곳에 노래하는 남진의 모습을 모형물로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남진은 목포의 자랑이고 목포 사람들의 영웅입니다. 2024년 9월 4일 영화 오빠 남진 개봉. 2024년 9월 4일 남진의 가수 활동을 회고한 영화 오빠 남진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진의 60년 가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고 실패를 2번 겪고 마침내 성공했으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왔고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남자.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 서는 남자. 영화는 남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025년 80의 남진. 2025년 남진은 8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진은 여전히 현역 가수입니다. 2024년에 현철이 별세하면서 남진은 현역 가수 중 최고령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존 중인 가수로는 자니, 리, 신중현, 패티김, 박건, 서수남, 김도양 등 동갑인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 가수 활동을 은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자도 2025년을 끝으로 은퇴했습니다. 조영남도 동갑이며 생년월일이 약 4개월 빠르지만 남진은 일부 방송 출연도 하고 디너쇼 등의 공연을 꾸준히 하는 반면 조영남은 방송 출연도 뜸하고 공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목포 공연. 2025년 5월 28일 80세의 남진은 고향 목포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날 남진은 둥지 등 4곡을 열창했습니다. 80세에도 불구하고 남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굵고 힘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고 남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노래합니다. 오빠 아직 살아있습니다. 관객들은 울었고 남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MBC 나 혼자 산다. 2025년 11월 21일 남진은 MBC 나 혼자 산다 박지연 편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80세의 남진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 이것은 남진이 여전히 현역이고 여전히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남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무대에 서고 여전히 노래하고 여전히 팬들과 함께합니다. 남진의 인생에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팬들. 남진의 인생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가족 이야기. 남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 장기순입니다. 데뷔 초기 실패했을 때 울려고 내가 왔나를 권유해 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베트남에 파김치를 보내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남진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김문옥은 처음에는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하고 응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진에게는 이복형 김상진, 친형 김응진, 남동생 김익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3명, 아들이 있습니다. 남진은 가족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친구 이야기 마이너스 조영남. 남진과 조영남은 1945년 동갑내기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조영남도 가수 출신이고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남진과 조영남은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매니아. 남진은 메르세데스-벤츠를 워낙 좋아해서 현재 S63 AMG 쿠페, 마이바흐, 지바겐 등 67대의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을 적에는 포드 머스탱을 끌고 명동에 등장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진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초대 회장. 남진은 대한가수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한국 가수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남진은 회장으로서 후배 가수들을 격려하고 트로트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와의 관계. 남진은 전남의 정치인 집안 출신이지만 본인은 정치색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단지 친분만 있다면 여야 정치인 홍보에 다 참석하는 편입니다. 안민석, 성일종, 박주선 등 당을 전혀 가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28일 배구 선수 김연경,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악성 댓글들이 달리자 남진은 해명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와는 같은 고향 출신이라 만난 것이며 김기현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남진은 워낙에 지역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인맥이 폭넓은 연예계 대표 마당발입니다.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으며 고인의 사후인 2009년에 고인에게 바치는 추모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가짜뉴스. 2022년 8월 유튜브에서 남진이 교통사고로 대수술을 받아 혼수 상태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었고 남진은 건강하게 활동 중이었습니다. 콘서트 홍보 포스터. 한때 남진의 콘서트 홍보 포스터의 영어 문구 때문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NAMJINCONCERT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것이 묘하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든 남진 오빠 콘서트면 간다. 종교 마이너스 개신교 장로. 남진은 개신교 신자이며 세해댕교의 장로입니다. 남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어려운 시기마다 기도로 버텼다고 합니다. 남진의 성격. 남진은 매우 털털하고 친근한 성격입니다. 방송에서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편하게 이야기하며 후배들에게도 격이 없이 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로페셔널한 면모도 있습니다. 무대에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며 가수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남진과 나훈아, 진짜 관계는? 언론은 두 사람을 라이벌로 묶었지만 남진 본인은 이를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일 뿐입니다. 나훈아는 신비주의를 택했고 남진은 대중성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진과 함께한 밤 어떠셨나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남진이라는 한 남자의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왔고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며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했고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남자.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무대에 서며 오빠,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남자. 남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번의 데뷔 실패, 베트남 전쟁, 정치적 탄압, 칼에 찔리는 사건, 시대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남진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노래했고, 계속 무대에 섰으며, 계속 팬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수는 대중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 이것이 남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남진은 방송에도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8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대중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남진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는 인생. 남진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남진의 노래 한 곡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빠, 정말 오래도록 노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 주세요. 우리는 오빠를 응원합니다. 가끔은 내 인생을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남진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 밤 트로트 마이너스 남진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매일 밤 트로트, 내일 밤 또 만나요.